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사는 사람이 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될 때는 가야 될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바로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걸 보고 그 이후에 짐을 풀어야 돼. 이사 가더라도 일부는 짐을 남겨야 돼. 응? 나 잠시 출장 갔다 온 거다. 짐 뺀 게 아니야. 짐을 빼면 대항력 상실이야. 대항력이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설명했나?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는데, 어? 한 번만 설명해 줄까요? 나왔으니까. 민법에서 어디서 배우냐? 민법에서는 특별법에서 배워요. 민사특별법. 물권법도 아니고 채권법, 아니, 쫙 뒤에 가서 민사특별법에서 뭘 배우느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배우는데 내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쉽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나중에 저 특별법에서 배우는데 이것도 5문제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 대항력. 대항력, 줄쳐요? 대항력이 뭐고 대항요건이 뭐냐? 이 말. 대항요건. 대항력. 대항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주장할 수 있는 힘이야. 버티는 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요건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요건은 뭐냐? 내가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을 1억에 맺었어. 에? 임대차 계약. 임차인이 임대인, 집주인하고 맺었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유상계약이라고 그래. 임대차 유상계약. 계약을 맺었어. 계약서 전세 계약 1억. 그리고 나는 이삿짐 풀었지 이제. 그 집에다가 점유했어. 점유. 그리고 그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했어. 이 3가지 요건이 대항요건이야. 자, 시험에 나옵니다. 대항요건이란 유상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하고 전입신고하면 대항요건이 발생한다. 그런데 전입신고 언제 했느냐? 2020년 6월 8일 날 했어. 전입신고 했다면 대항력은 언제냐? 이길 다음 날 6월 9일 0시 이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야. 대항력 발생이란 전입신고 이길 0시에 발생한다. 오케이? 네? 너무 쉬워서 하는 건가요? 이길 0시. 그러면 여기다가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았어. 확정일자. 무슨 일자요? 확정일자 받잖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어. 우선 변제권 효력. 우선 변제권 효력이란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그 집이 경매가 넘어가면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도 하고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니까 너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겠다. 배당금 주겠다는 거야. 이해갑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집주인이 은행보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미리 임차인이 들어온 거니까 이것을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그래. 이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한다.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다. 특별법에 시험에 나옵니다. 민법에. 이해가시죠? 다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미리 담보가 좀 그 집주인이 은행에 먼저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원이든 10원이든 100원이든 만원이든
담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들어갔다면 그 사람 뭐냐?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뭐라고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이 그 사람을 없는 집주인이 먼저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그렇지. 확정일자까지 받았어도 후순위야. 왜? 은행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아주 잘 알았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훌륭합니다. 완전 개인 레슨이구만. 다 알겠구만. 확실히 알겠어요? 아주 우수합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해. 자, 이제 넘어갑니다. 질문하면 그렇게 내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입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뭐가 있었죠?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5가지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쉽잖아. 지난 시간 배웠어.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 거기 지방세법 111조가 재산세의 세율입니다. 110조는 과세표준이니까 과세표준에다가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지난 시간 재산세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죠? 토지였잖아, 토지. 토지였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토지에는 이런 게 있었어.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분리 과세 대상 토지.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 100%. 지난 시간 배운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거 1년 내내 공부하고도 틀려. 시험에 나오면. 왜? 헷갈리니까. 헷갈리게 돼 있어. 이해 갑니까? 무조건 나와. 다시 이제 오늘 또 정리합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재산세는 세금을 과세하는 과세 주체가 누구냐면 시군구야, 시군구. 그러니까 용인시장이야, 용인시장. 수원은 수원시장이고, 용인시에 있는,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다 용인시에서 세금을 받아가.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용인시에 사는데 이 종합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다면 종합끼리 뭐 하겠다? 합산하겠다. 용인시 A동에는 나대지가 있고 B동에도 또 있고 C동에도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를 용인시 거를 다 합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 배웠지? 나대지. 오케이, 나대지. 그럼 하나 물어보겠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있는 땅, 학개론에서 배웠지? 건부지라고. 배웠어요? 건부지. 그건 학교에서 배웠고,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 나대지. 그리고 이제 공시법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측량 수로조사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배웠죠. 거기는 지적의 몇 가지? 28가지 중에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학교용지, 정정이, 동료용지, 도로, 하천재, 방고, 27개 지목 이의 지목을 뭐라고 한다? 접종지.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지? 네. 국악선교수한테. 그 잡종지는 이런 거야. 갈대밭. 풀이 무성한 갈대밭. 잡종지.
물건을 쌓아두는 물치장도 잡종지. 배웠어요? 응? 흙을 캐는 토치장. 물건을 쌓아두는 야적장. 응? 그리고 운전학원 연습장용 토지. 그런 거 배웠어요? 거기까지 안 배웠어? 좋아. 하여튼 잡종지 배웠잖아. 그 잡종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잡종지. 무허가 토지후에 건물이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무허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자, 오늘은 이제 하나 더 세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 안 했던 거. 뭔지는 몰라도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목장용지에도, 목장에서는 소, 돼지, 말, 사슴을 키우는 목장용지도 목장에서 소를 몇 마리 키우느냐, 돼지를 몇 마리 키우느냐에 따라서 법이 정한 면적이 있다고.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면 종합이야. 이거 잘 나와 시험에. 기준 면적 초과 토지.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지난 시간에는 강의 안 했지만 한 번 더 하는 거야 이제. 기준 면적 초과 토지. 그래서 봐. 투장 들어보세요.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 초과,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 초과, 그러면 다 종합이야. 일반 영업용 건축물 중에서 뭔지는 몰라도 시험 문제에 기준 면적 초과는 다 종합이야 그냥. 그렇게만 기억해. 시험이 잘 나와. 에? 기준 면적 초과. 종합. 그 다음에 별도 합사는 용인시에 있는 상가 건물의 땅은 다 종합이 별도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상가 등, 상가, 사무실 등, 상가, 사무실, 점포 등, 상가, 사무실, 점포가 있는 건물들은 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그런데 이러한 상가 건물에도 기준 면적이 있어. 이 상가가 상업지역에 있느냐, 공업지역에 있느냐, 주거지역에 있느냐, 어느 지역의 용도, 공법 시간에 용도지역 배웠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에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는 중심상업지역, 공업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관리지역에는 생산관리, 보존관리, 계획관리.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들어봤어요? 그러한 용도지역에 상가 건물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 면적이 달라. 그래서 오늘 20회 상가 건물 중에서도 기준 면적이 초과한다면 종합이야. 그냥 그렇게 알면 돼. 이해가요? 시험이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별도고, 분리과세는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사회적으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는 안 나왔잖아. 시험 지문에는 법조문에 없는 거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토지는 분리과세다? 기분에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맞는 것 같아. 맞아. 왜? 생산성 토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요. 사치성 토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생산성 토지는 세율이 저율, 사치성 토지는 고율이 됩니다. 그래서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0.7짜리가 있고 1000분의 2짜리가 있고,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40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치성 토지 1000분의 0.7은 이런 겁니다. 전, 답, 과수원인 농지, 그리고 목장용지, 그리고 임야. 근데 모든 임야라고 되는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산림보호 육성 임야. 산림보호 육성 임야. 산림보호 육성 임야. 이런 것들은 생산성 토지에 들어갑니다. 세율이 적잖아요. 1000분의 0.7. 그리고 1000분의 2는 공장용지. 공장. 공장용지도 다가 아닙니다. 기준면적 이내만 되는 겁니다. 공장. 산업용 공장에도 기준면적이 있어요.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지도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그러나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는 다 종합에 들어갑니다. 이 순간 이후에 우리 세법에서 재산세에서 기준면적 초과는 다 종합이다. 기준면적 초과는 다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40입니다. 이거는 뭐냐?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그런데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소개합니다. 별장용 토지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장용 토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별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그러면 땡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어디서 들어봤어? 별장. 취득세에서 들어봤어. 그죠? 취득세에서는 별장이라는 말이 있지만 재산세에서는 별장용 토지는 없다. 그러나 별장은 있어요. 있지만 토지에서는 별장용 토지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배웠는지 저기서 배웠는지 모르니까 시험이 나오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이 토지는 지금 재산세 세율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3단계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3단계) 거기 나왔죠. 종합합산 넘기면 나왔죠. 거기 박스 넘겨서 박스 쓰세요. 그 옆에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 3단계 초과 누진세율. 박스에 나왔잖아. 과표가 5천만 원,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1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에서 1000분의 2는 10만 원이거든요. 에? 그러면 초과 누진은 1단계에서 나오는 세금 2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자, 오늘 3단계 초과 누진세 설명합니다. 5천만 원까지는 얼마? 1000분의 2면 얼마예요? 옆에다 쓰세요. 10만 원이야. 그럼 2단계는 1단계에서 나오는 2단계는 1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초과 1억 원까지는 1000분의 3이라는 거지. 거기까지가 얼마냐? 25만 원이야. 그러면 3단계는 2단계에서 나오는 25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가 된다. 자, 그러면 이 도표는 암기를 해야 될까? No. 이거 출제위원들 욕먹지. 암기할 게 한두 가지요? 어떻게 이런 숫자까지 암기하냐? 그러나 시험에 나온 거 이거야. 이건 나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3단계 추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출제위원이 조금 더 낸다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이건 나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건 나올 수 있어요. 이해 갑니까? 5천만 원하고 뭐 5천에서 1억 초과 이런 건 안 나오고, 실무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건 암기하지 마시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됐나요? 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비쌀까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비쌀까요? 빨리. 뭐가 비쌀 것 같아? 응? 별도가 비싸지. 또 여러분, 잡종지가 비싸, 용인시 상업지역의 상가 건물의 땅이 비싸. 그럼 뭐가 비싸? 그걸, 그렇지. 그런데 별도는 세율이 얼마냐?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야. 어떤 분은 야, 종합이 1000분의 5니까 더 비싸지. 무슨 소리? 과표를 봐, 과표. 수준이 달라. 종합 별도 합산은 2억 원 이하일 때 1000분의 2. 2억에서 10억은 1000분의 3. 10억 초과는 1000분의 4. 금액이 다르다. 과표 수준이 달라. 그러니 무엇이 비싸다? 뭐가 비싸요? 별도가 비싸.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 0.2에서 0.4%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답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줄쳐요.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그리고 임야 거기 나왔지. 전답과수원 묶어서 쓰세요. 농지 이렇게 쓰세요. 전답과수원 해놓고 농지는 농지인데 앞에다가 뭐냐? 자경이라고 써. 자경은 스스로 자기가 농사 짓는 거야. 자경농지. 질문 있어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실제 농지는 농지인데 내가 직접 농사를 짓다면 분리 들어가. 지목이 농지인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용인에 살면서 제주도에 땅이 있는데 농사를 안 지어?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어디에 들어갈까? 종합에 들어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거기는 안 나왔지만 응용 문제 나옵니다.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종합합산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 용인에 살아도 자기가 나무를 심어놓고 가끔씩 와서 멀리 가서 하면 그것도 해당하죠? 농지에다가 과술씨 나무 심었다. 그것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뭐로도 작용에 해당하나요? 예. 예. 직접 농사지면 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내가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작용하면 혜택이 많습니다. 혜택이 많아요. 30km 이내. 과거에 25km였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건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오는 거야. 30km 이내에도 용인시가 아닐 수도 있죠. 용인시가 아닐 수도 있고 인근시 지역일 수 있어요. 광주일 수도 있어요. 30km 이내만 되면 인근시라 하더라도 30km 이내만 되면 작용하면은 혜택이 있다. 8년간 농사를 지면 양도소득세 1억 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양도소득세를. 근데 앞으로 이제 국가가 그런 것도 없애겠대. 감면제도 없애겠대, 앞으로. 세금 이제 많이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거 없애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전답 과수원인데 여기 무슨 농지? 자경 농지. 자경. 직선거리 관계없어. 내가 뭐 서울에 농지 있다 농사지러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농지법상 자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농업인이란 1년 365일 중에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이라고 한다. 이건 공법 시간에 배워. 나 오늘 뭐 다 가르치네. 뭐 공법, 민법, 세법, 등기법 뭐. 며칠? 90일. 90일. 근데 또 더 나와. 축산업은 120일이야. 축산업. 축산업. 수산업은 60일이야. 달라. 농업인은 1년 365일 중에 90일. 축산업. 돼지 소 키우는 사람들, 농업인들 있잖아. 120일. 고기잡이 어업하는 사람들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60일.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60일만 고기잡이 배를 타면은 그건 어업인이야요. 60일, 90일, 120일 시험이 잘 나옵니다. 공법 시간에. 나중에 배워요. 공법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금방 가죠? 이야기로 스토리로 하니까. 에? 단순하게 막 암기하지 마 막 하고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로 하니까 더 오히려 더 빠르지. 이거요 틀린 사람 많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거기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이면은 1000분의 0.7이다. 그리고 1000분의 2라고 나왔는데 거기 보세요. 그 밖의 토지 1000분의 2라고 나왔죠? 거기다 쓰세요. 공장용지. 거기다 쓰세요. 공장용지. 그런데 가로 열고 쓰세요. 기준면적이네. 기준면적이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써요. 거기다 콤마 찍고. 자, 여기는 수십 가지가 있어요.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 그러니까 산업 공급한다.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얘기야. 대한민국의 땅 중에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땅들 많잖아요. 바닷가를 메꿔 가지고 간척 사업한다. 응? 우리나라에 어떤 그 공사 같은 거 많잖아. 공공기관, 공사, 한국도시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각종 공사들이 공공기관들이 이런 공익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생산성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거는 이게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리는데 여기는 수십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 한 5가지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책자에서 내가 별표시 해줄게요. 알겠죠? 지금 하면 머리가 띵해. 응? 띵하니까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냥 제목만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얼마나 좋은 땅이냐 말이야. 생산적인 땅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40입니다. 거기 안 나왔나요? 1000분의 40 나왔죠? 옆에 갔어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 거기 나왔잖아. 1000분의 40이라고. 그죠? 거기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1000분의 40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치성 토지인데 별장용 토지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는 1000분의 2 거기 나왔죠? 자, 그 밑에 이제 건축물인데 건축물도 골프장에 가면 건축물 있어요 없어요? 18홀은 골프장용 토지지만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가면 사우나도 있고 멋있는 골프장 있잖아요. 그 골프장의 건축물은 1000분의 40입니다.
고급월악장용 건축물 어떤 거냐? 고급월악장 여기 지금 토지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 건축물에는 고급월악장용 건축물, 골프장용 건축물은 얼마? 1000분의 40이야. 고급월악장용 건축물, 골프장용 건축물. 그러니까 땅에도 골프장용 토지가 1000분의 40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용인시에 골프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골프장 사장은 7월 달에 건축물 재산세를 내는 거야. 1000분의 40.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를 내는 거야. 1년에 2번 내는 거지. 이해가요? 7월 달에는 건축물, 9월에는 토지분을 내는 거야. 그리고 나번 보니까 나번에 뭐라고 너무 길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가번과 나번과 다번이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자, 가번에는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월악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40 이렇게 나오고요. 나번은 이겁니다. 특별시, 광역시, 대한민국의 특별시 한 군데지. 광역시는 몇 군데 있어?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5대 광역시지. 에? 5대 광역시. 그 다음에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8개 도.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어디야? 특별자치도가 특별시야?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법 시간에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그럼 특례시는 뭐예요? 에? 특례시. 에? 특례시요. 특례시. 특례시를 용인시 특례시가 됐다고 네. 그것도 있길래 그래서 궁금합니다. 용인시는 원래 그냥 시예요. 그러나 용인시의 처인구, 용인시의 또 무슨 구? 기흥구. 그거는 무슨 시, 뭐야? 자치구가 아니죠. 행정구지, 행정구. 특례시로 승격이 됐다고. 성격된다고. 아,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특례시? 네, 수원시 갖고 용인시 갖고. 아, 그건 인구가 좀 많아가지고.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 조항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아, 그래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일반 용인시, 시 지역의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세금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주거지역에 있다면. 여러분, 주거지역에서는 주거만 목적이 되는데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불이익을 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1000분의 5를 적용해요. 거기 줄 쳐봐요. 특별시 해놓고 거기 보면 주거지역이라고 나올 거야. 국토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줄 쳐요. 주거지역인데 지방자치단체 줄 쳐. 조례. 조례라는 건 뭐야? 지방의회. 조례란 쓰세요. 지방의회. 정하는 정하여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5.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결론 이렇게 하세요. 대한민국에요. 특별시가 되었던 광역시가 되었던 일반시가 되었던 시지역에 주거지역에 공장용 건물이 있다. 1000분의 5. 1000분의 5. 1000분의 5.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용인시에 있는 일반 건축물은 얼마냐? 1000분의 2.5야. 용인시에 있는 여러분 상가 건물 1000분의 2.5라고. 예? 근데 시험 어떻게 나오냐? 시지역과 광역시와 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의 2배를 적용한다.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 2배 적용. 그래서 학생들이 수험을 못 푸는 거야, 이게. 2배 맞죠? 예. 확실히 증인했어요? 예. 응, 2배. 지금 완전 시험 문제 알려주는 거야.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인데, 죄송하기도 해요. 맨날 처음 공부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맨날 시험에 나온 것만 얘기해서.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안 나오는 거 복잡하게 많이 할 거 없어요. 근데 1년을 공부하고도 이걸 못 맞춘다고. 가볍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시간 나실 때 민법하고 공법을 많이 하세요. 민법을 복습을 많이 해. 맨날 민법만 하는 거야. 법률 행위, 법률 효과, 법률 사실 이런 걸 많이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물권법 많이 공부하시고. 아시겠죠? 그것만 숙달하면 무조건 합격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일반 건축물이 1000분의 1이라고. 2.5. 그러면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운 공업지역을 배웠는데 여기는 없지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공업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1000분의 2.5. 맞아, 틀려? 맞지. 공장용 건물도 1000분의 2.5를 적용하는 건데 공장용 건물이 주거지역만 있다면 2배, 1000분의 5를 적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없는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용도 지역별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은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세율이 뭐대요? 이거야, 이거. 1000분의 2.5. 이해가? 용인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 얼마 적용한다? 1000분의 2.5. 용인시에 있는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도 1000분의 2.5야. 그런데 그 공장용 건물이 주거지역에 있다면, 주거지역에 있다면 2배를 중과세한다. 1000분의 5다 이 말이야. 1000분의 2.5의 2배는 1000분의 5다. 이해가시죠? 네. 3항으로 넘어갑니다. 네. 주택인데 별장도 주택이야. 근데 별장용 토지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별장은 있어요 없어요? 별장은 주택으로 쓰면 주택이야. 그러면 별장이라는 건 뭐냐? 상시 주거용이 아니고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로 유락 놀이 휴양 피서 유락 놀이로 사용하는 게 별장이야. 별장은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별장은 얼마라고요? 그러나 별장용 토지는 있다 없다? 아주 중요한 거야. 별장은 1000분의 40. 그리고 그 밖에 주택이라고 하는 건 뭐야? 모든 주택 써요. 모든 주택. 모든 주택. 연립주택이 되었던 다가구가 되었던 다세대가 되었던 아파트가 되었던 모든 주택.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 농어촌 주택이 되었던 대한민국의 쓰세요. 그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이라고 쓰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몇 단계? 4단계.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자,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입니까? 1000분의 1이죠? 네? 옆에서 써 6만 원. 그러면 1단계에서 나온 금액이 2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단계에서 나오는 6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6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가 되는 거야. 거기까지가 19만 5천 원 나올 거야. 3단계는 19만 5천 원 플러스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2.5. 거기까지가 57만 원이야. 그러면 3단계에서 나온 금액이 57만 원이니까 57만 원 플러스 3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4를 적용합니다. 3억 원 초과. 그러면 그 숫자를 알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 대한민국에 있는 주거용 주택은 4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요거는 아셔야 돼. 1000분의 1부터, 오늘 숫자가 많이 나오네. 종합합산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 별도합산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 그리고 주택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 여러분,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개념은요, 1단계에서 나온 금액이 2단계로 넘어가서 플러스 그 다음 단계. 아시겠죠? 내가 숫자 계산 안 해도 알겠죠? 네? 1단계에서는 6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1이니까 6만 원 나오니까 2단계는 6만 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1.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걸로 계산하는 거야. 네? 과표가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5.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언론에서 말이죠. 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하고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종부세를 강화했는데 그 지방세를 높여야 돼요. 지방세 세수도 높이면서 이거를 높여야 되는 거야.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6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1, 6천에서 1억 5천만 원은 1000분의 1.5,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1000분의 2.5, 3억 초과가 1000분의 4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3억짜리는 많아. 강남에 5억, 10억, 20억, 30억, 40억 가. 그러면 대한민국에 3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3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분의 4를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거야. 제 주장이. 이해 갑니까? 제가 열렬하게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법을 고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이 국회의원들이 뭐하고 있냐? 이 공부 좀 해라, 공부를. 지방세법을. 네? 여러분 들으니까 알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건 뭐냐? 10단계, 8단계, 10단계로 해라 이 말이야. 5단계는 1000분의 5, 6, 7, 8, 9, 10. 이렇게 해야 조세 공정성에 맞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이고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기획부 장관인데 지방세법은 부처가 어디냐? 행정안전부야. 행정안전부 장관이 먼저 공부하고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 20명들이 이런 걸 학습해서 법을 제대로 정비해라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여러분 공부하니까 어떻습니까? 3억을 가진 사람이나 10억을 가진 사람이나 50억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1000분의 4를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에? 오늘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네요.
몇 달 전에 제가 외치는 겁니다. 하도 지난번 7.10 대책 발표할 때 6.17 대책하고 7.10 대책할 때 제가 논평한 이걸 지적한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도 작년에도 내가 지적했어요. 빨리 고치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말이 맞죠? 근데 이 법이 옛날에 적에 만든 법이야 이게. 이런 걸 외면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에? 이런 걸 말이야 우리 수험생들만 알 게 아니라 이 전 국민이 알아야 되고. 이랬으면 아쉽습니다. 맞습니까? 네. 공부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뉘우치는 거지. 네 번째는 선박입니다. 여러분, 선박에는 일반 선박이 있고 고급 선박이 있어요. 밑에 보시니까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입니다.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 이렇게.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 근데 시험에 또 이렇게 나온다. 고급 선박은 1000분의 40 적용한다. 어디서 듣던 것 같아. 고급 오락장과 고급 골프장용 토지와 별장은 1000분의 40이었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 봐.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이야. 1000분의 40이 아니라. 그 순간에 또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줄 때는 수험생들이 틀리게 만드는 거야. 맞게 아니라. 됐죠? 네. 항공기 1000분의 3입니다. 항공기 1000분의 3. 이것도 항공기도 전세 이거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없네요. 그렇죠. 항공기는 다 1000분의 3이에요. 그런데 고급 항공기는 없어 또. 시험에 고급 항공기는 1000분의 40, 1000분의 50 적용한다. 땡이야. 그래서 고급 항공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항공기, 고급 항공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항공기를 말하는 겁니다. 항공기 재산세가 1000분의 3입니다. 자, 2번 별표시 하세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자,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으라고. 머릿속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수도권이 경기도 수도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과밀억제권역이 있고요. 성장관리권역이 있고요. 자연보전권역이 있어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그러면 자, 흐름을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으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서울이야. 여기 의정부, 여기 밑에 수원, 하남, 여기 고양. 요 바운다리가 과밀억제권역이야. 그리고 여기 인천. 됐죠? 서울, 위에 의정부라고 알잖아. 밑에 수원 알죠? 여기 하남, 여기 고양 알죠? 요게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그런데 의정부 지나면 포천, 양주시, 동두천시 기억나요? 고양 지나면 파주, 수원 지나면 안산, 안성, 에? 용인도 있잖아. 이렇게 여기 광주 옆에 여기 용인 이렇게 있는데 용인은
과밀 성장 자연이 다 들어가. 아니다. 성장과 자연이 다 들어간다. 그리고 광주, 여기 광주는 자연 보조권역이야. 그리고 여기 광주, 여주, 이천, 장원, 가평, 요거까지, 광주, 여기까지가 자연 보존권역이야. 그냥 생각해 보세요. 광주, 여주, 이천, 장원, 가평, 이런 데가 뭐가 많지? 양평. 전원주택이 많잖아. 이해가요? 전원주택. 이게 자연보존권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원 이쪽 지나서 여기까지가 다 뭐야? 이게 성장관리권. 그 용인시는 무슨 구가 있죠? 처인구하고 기흥구,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어디가 좀 열악하지요? 처인구는 일부가 자연 보존권역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데서는 대도시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수도권? 그죠? 이런 데서 공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다면 1000분의 5였죠? 아니, 1000분의 5, 2.5의 2배.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또 이런 법률이 있어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도시 내에서 이런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증설을 했다면 세금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영원히는 안 걷고 신설 증설일로부터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만 5배 중과세 하는 거야. 이거 시험에 잘 나와. 몇 년간? 5년간 5배. 봐봐. 거기.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적용을 받는 절차요. 산업단지와 유치지역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야. 공업지역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요.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과세 기준일로부터 절차. 6월 1일이야.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몇 월 며칠? 과세 기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정한 날인데 6월 1일부터 몇 년간? 몇 년간? 5년간 100분의 500이죠? 5배야, 5배. 5배. 그럼 얼마가 될까? 봐봐. 시험 지문에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시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0은 몇 배야? 5배 적용한다. 자, 그 지문을 만들어 볼게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시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0을 적용한다. 100분의 500은 몇 배야? 5배. 질문 있어요. 5년 지나면 1000분의 2.5. 5년이 지났는데도 주거지역에 있다면 영원히 1000분의 5. 근데 시험에 이거 나오면 막 거의 다 틀려. 봐봐.
주거 지역에 5년간 하면 틀리겠죠. 주거 지역에 있을 때는 영원히 forever야. forever 영원히 forever. 이해가? 영원히. 그 주거 지역일 때는 영원이라는 말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히 천분의 5. 그런데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는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만 5배 적용한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만 하면 안 돼. 어떻게 나오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나왔는데 틀렸어. 옛날에 나왔어. 나중에 출제 문제 보면 내가 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다 있어. 여기 봐.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 최초의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1.25%를 적용한다. 맞아, 틀려? 왜 틀려? (2.5에) 5배 해봐. 1.25지. 공장용 건물은 2.5라며. 에? 2.5. 그런데 그 공장이 주거지역에 있다면 1000분의 5라며. 그런데 그 공장이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새롭게 신설 증설한다면 5년간 5배라며. 그 2.5에 5배 봐. 1.25 아니야. 그럼 시험 질문해.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했을 때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1.25%를 적용한다. 맞아, 틀려? 맞잖아요. 그렇게 시험 지문에 나오면 10명 중에 100명 중에 99명이 다 틀린다고. 왜? 그런 책이 없잖아, 지문에.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신뢰로 다 알려주잖아, 지금. 난이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난이도는 완전히 고급이지. 지금 내가 얘기한 난이도는 완전히. 아니죠, 문제가. 어? 문제가 다 이런 거 아니죠? 다 이런 건 아니지. 기초부터 중급, 고급. 아, 출제할 때는요, 상중하로 나와요. 상중하. 상중하. 나중에 출제 빈도 내가 알려드릴게. 네. 상중하. 오늘 이 시간에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했을 때 최초의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5배를 증가세한다. 기억하세요. 마지막 사망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50% 범위 안에 줄쳐요.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랬어. 쓰세요. 화살표하고 탄력세율 적용. 탄력세율 적용. 조례로 50% 범위 안에서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항이 있다고. 근데 요즘 더 받습니까? 덜 받습니까? 더 받는 건 없죠. 더 받는 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용인시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막 멸실되고 막 태풍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면 국가가 감면 혜택 주잖아요. 이럴 때 이런 50%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을 가감 조정한다 이 말이에요. 가감 조정. 가감 조정.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다만 시험에 나왔어. 줄쳐.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당해년도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영원히가 아니야. 2년도 아니야. 3년도 아니야. 당해년도에만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올해 태풍이 있어갖고 올해만 혜택 주는 거지 내년도는 혜택이 없다는 거야. 당해년도에만. 이해갑니까? 그거 시험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근데 시험 어떻게 나오냐? 다만 가감한 세율은
전년도에 적용한다. 해당 연도. 좀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지방세법까지만 공부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종부세하고 또 양도세 또 해드릴게요. 예? 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알겠죠? 예. 오늘 막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어. 짧은 시간에. 많이 한다고 잘 보는 거 아닙니다. 짧고 임팩트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